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박형광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광입니다. 네, 자, 연일 이제 고생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갑자기 이제 주말에 불거지면서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얼떨떨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네, 혼란스럽습니다. 네, 잠깐 뭐 짧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비춰졌고요. 그래서 네, 당내에서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네, 상황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한 한동훈 위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천은 안 된다. 이런 게 외부로 나온 이유인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오후에 주요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이간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어, 기사가 또 나왔고, 이제 사퇴 요구한 것이 맞느냐, 진위를 좀 확인하는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퇴를 거부한 건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동훈 음, 위원장이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으로만 봤을 때 분명히 사퇴 요구를 받은 건 맞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거절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은 정말 사퇴 요구를 받은 것은 맞는 걸로 보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선민 후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부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아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한 게 맞냐? 네, 그 맞습니다. 이게 이유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평가가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짜고 치는 이른바 약속 대련 아니냐는 관측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또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라는 영린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뭐 이런 네.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시각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 대련이라 보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어, 어,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네. 총선 80일 남은 시점에서 이런 당정 갈등이 음, 총선에 굉장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음,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윤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맡았던 그리고 1호차를 타면서 굉장히 그 경호를 가까이서 했던 이용 의원께서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 전체 그 110명이 계신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네. 그리고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음,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아, 화가 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제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한동훈과 윤석열의 정면 충돌이냐? 그럼 정면 충돌이라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될 것이냐라고 좀 고민하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각 의원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심평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졌었죠. 멘토로도 알려졌었고, 네. 예, 신평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토를 하면서 물러나야 아하.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읽어드리면, 네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됐다. 음. 급기야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어 있다. 뭐 이렇게 어. 강하게 비토를 한 페이스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인제 그 글을 봤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쇼다. 약속 대련이다.' 이런 관측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정말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경로를 했고, 네.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려서 화가 네. 났고, 그러니까 윤 네. 대통령이 먼저 화를 냈는지 김건희 여사가 먼저 화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내치는 그런 네.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 오늘 공개된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보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사과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를 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네. 실제로 그렇게 그걸 미뤄봤을 때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음. 한 발짝 물러난 거 아니냐. 요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합하려고 사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사실 오늘 국민의힘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네. 모여서 오늘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급하게 취소가 됐고, 아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원래 대통령께서 민생 네.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급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 여권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다들 음. 어떤 상황인지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몸을 사리는 입장이다. 아.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과도 지금 당장은 일단 몸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음.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르는 그 세력,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은 윤심이 장악을 했다라고 했고, 예. 당 대표가 이제 세 번째 바뀌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결국 직할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과 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네. 위원장마저 이렇게 몰리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네. 위원장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냐, 이것도 네.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앞으로 취재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서 좀 평가를 해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음. 당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된 상황이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믿을 거는 음. 비대위원들의 지지인 아하.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지지를 지금 당장 마음을 얻었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구에 공천하면서, 예, 공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협위원장들의 마음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아. 당내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썰들도 난무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이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가고 뭐 네.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그러게 썰도 말입니다. 있고 여러 가지 예. 썰들이 좀 난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려면, 그러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은 뭐 사실상 와해가 되잖아요, 지도부가. 네.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확한 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에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수석 대변인께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어요. 관련한 질의가. 근데 음. 그런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임기가 6개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임기가 음. 기본적으로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간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선 때까지 간다라는 건 뭐 물론 뭐 네.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원희룡 비대위원장 썰이 계속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음.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되기 전에부터도 원희룡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라는 네. 그 물망에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지금의 대체자가 누구냐라고 살펴봤을 때 원희룡 어떤 전 장관께서 물망에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기자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들 맞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들도 이게 예. 주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급하게 알아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사실은 또 회의에 또 나오는 기자도 있고 안 나오는 기자도 음. 있는데 네. 오늘은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서 네. 어, 회의를 지켜봤고 음. 백브리핑도 받고 그리고 백브리핑이 끝나면 각자 이제 흩어지는 당직자분들을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보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재가 뜨겁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인재 영입식까지 진행을 한 걸 저희가 현장 화면 확인했는데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러게요.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따로 그 아침에 출근길 예. 이후에는 백브리핑이나 어떤 말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음. 환영식이 끝난 뒤에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불이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입장을 뭐 따로 서면으로 낼지 이건 좀 더 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네. 이게 사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총선의 악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 방향도 알 수가 없다. 자, 영임위가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형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취재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